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2일인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이제 하루째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세상이 대통령 한 사람 바뀌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사 내용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에 참 뭐 거의 200개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이 변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트럼프가 취임했고 참 그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낮 12시 4분에 이제 47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그 부인이 성경책 두 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한 권은 링컨 대통령이 1861년에 취임 선서했을 때 사용했던 성경이고 또 그 밑에 이제 이 성경은 트럼프가 9살 때 그러니까 1955년에 그 자기 엄마가 성경학교 뭐 어떤 과정을 마쳤나 봐요. 그때 준 성경책. 그러니까 벌써 한 70년 된 그 성경책을 놓고서 이제 지금 취임 선서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 미국 대법원의 그 치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장격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그 아들 뭐 가족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취임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건물의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뭘까를 알고 싶으면은 저 연구소에서 나온 글을 보면 될 정도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미국 보수주의의 뭐 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거기에서 대통령 축하한다고 큰 걸개를 갖다 붙였는데 백악관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그 건물입니다. 거기에 Congratulations, President Trump 47 해가지고 저 건물 7층을 다 덮는 뭐 아주 대형 그 걸개를 갖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뭐 저기서 만들어 준다기보다도 저기서 보고서를 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많이 이제 따라하죠. 저기서 이번에 군함이 최소한 400척은 있어야 된다라는 보고서도 이제 작년에 나간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추구한다는 그거를 냈고 아마 헤리티지 연구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썼던 거를 몇 퍼센트 지금 달성했다, 몇 퍼센트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도 이제 2025년 1년 내내 자기네들이 평가하고 기록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뭐 그냥 사인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거 백수십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0일 날 행정명령 이거를 그 이규제큐티브 오더라고 그럽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백신 그 주사를 미국 사람들이 거부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사람들을 전원을 다시 군대로 복귀시키고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월급을 전부 다시 새로 주겠다라는 그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내 성전환자 나는 남자인데 여자 같아 해가지고 여자 군복 입고 근무하던 그런 군인이 한 15,000명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전부 이제 나가라는 그 또 전원 추방하는 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 거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가서 직접 이 불법 입국자들을 막는 이런 그 각종 많은 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행정명령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저 옆에 사진 보면은 엄청나게 그 서류들이 많죠. 서류들에 이제 쭉 읽고서 대통령이 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가 취임 당일날 J6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월 6일이라는 뜻이에요. January 6th라는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매 4년마다 이제 11월에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월요일이
11월 1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늦어도 11월 7일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11월 2일서부터 8일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1월 6일 날 국회에서 이제 인준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는 부정이야. 아무래도 내가 이겼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1월 6일 날 국회에서 승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통령이 펜스 부통령인데 펜스 부통령은 상원 의장이니까 상하 양원 회의를 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뭐 펜실베니아주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미시간이라든가 조지아라든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들 거기에서 온 숫자를 이거 다시 계산해서 보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거를 인정하지 말고 돌려보내달라고 와서 이제 데모를 하고 있었죠. 뭐 그런 일은 없었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J6 트럼프가 4년 동안 저 폭동의 주동자 그리고 민의의 전당을 침략한 시민들 저 남포간 극우파 시민들 해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잡혀간 사람이 1,5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을 전원 사면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데모한 평화적인 시민이었다가 되는 것이죠. 요 며칠 전에 1월 한 12일쯤 됩니다. 저기 그 수많은 비디오가 있는데 평화적으로 시위하는데 의회에 경찰이 먼저 총을 쐈다. 그것도 저 사람들 머리를 향해서. 그래갖고 지금 이제 큰 사건이 되는데 이제까지의 그 논리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저 사람들은 범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사면해주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뭐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다 따온 겁니다. 트럼프의 bold first moves. 그 트럼프가 처음에 그 아주 막강한 강력한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겠는데 executive orders 뭡니까? 지금 이 행정명령이죠. That changed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트럼프의 과감한 행정명령들.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참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그 제목을 저기서도 이제 그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연설을 취임 연설을 1월 1일 날 했는데 행정명령에 들어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오늘 연설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릴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미국 신문들이 골든 에이지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황금 시대 그리고 뭐 그런 똑같은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번 연설문은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여는 연설문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뉴욕에 있는 그 상가에 1월 1일은 새해의 시작이다. 그렇지만은 1월 20일은 새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다. 바로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새 시대가 정말 시작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되면은 그 모든 관공서에 대통령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그걸 이제 오피셜 포트레이트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에 당선됐을 때 그 당선된 사진이 맨 왼쪽에 있는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바꿨어요. 이 표준 사진을 바꿔라 해놓고서 그 밑에 있는 거 저거는 약간 좀 그 빨간색이 되면 그 아주 신경 그 좀 근해머 보이는 웃는 사진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그 크리플드 아메리카 저건 책 카버입니다. 미국이 지금 불구가 되었다라는 책인데 저거는 대통령 처음 당선될 때 그때 2015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나는 왜 미국 대통령이 되려 하는가라는 책인데 거기에 저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때는 후보죠. 내가 대통령을 나오는데 내가 그 잘생긴 사진도 많고 웃는 사진도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잔뜩 찡그린 사진을 이 표지로 붙이는가?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도무지 기쁜 얼굴로 웃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저 사진을 붙였고 자기는 미국을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저 책에다 뭐 외교정책, 경제정책 이런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나는 저 책을 그때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후보들이 저런 책을 한 권씩 썼으면 참 좋겠다. 그럼 국민들이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정하기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왼쪽의 사진, 맨 오른쪽이네요. 이렇게 여러분 보는 방향으로. 이게 47대 표준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면은 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무서운 얼굴하고 누군가를 노려보는 사진이에요. 저 사진 혹시 본 기억, 저 비슷한 사진 본 기억 나시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찍힌 사진입니다. 뭐냐면은 영어로 머그샷이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민사범인한테는 저런 사진 안 찍습니다. 형사범, 형법을 어긴 사람들한테만 찍히는 사진인데 이거는 바로 그 여러분 가운데 있는 흑인 여자. 저 사람이 파니 윌리스라고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검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선거가 다 올바른 선거였는데 부정선거라고 그래갖고 선거를 훔치려고 했다. 트럼프가. 그래서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사범으로 잡혀가서 구치소에 가서 저 사진을 찍은 날이 2024년 8월 24일입니다. 저 사진을 찍힌 다음에 미국의 흑인들이 갑자기 트럼프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뭐냐면은 저 사진은 우리 흑인들이나 찍히는 사진이야. 왜? 흑인들은 항상 뭐 범죄자, 범법자로 많이 이제 잡혀가고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도 저 사진이 찍혔네 하고서 트럼프 인기가 막 올라갔던 그 사진입니다. 트럼프가 저거를 티셔츠에다도 집어넣고 컵에도 넣고 해가지고 오히려 선거하는데 그러니까 그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하는 사진인데 그 사진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의 사진을 47대 대통령 공식 사진으로 정했다. 여러분 그 두 개 비교하면은 알겠죠? 그 제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여기다 한번 제목 붙여봐라 그랬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너네들 이제 다 큰일 났어 이런 식으로 노려보는 사진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바로 공식 사진인데 지금 X에 저런 밈이 떴더라고요. 나는 not elected to be nice. 내가 아주 그 nice가 뭡니까? 내가 그 모든 사람한테 이제 좋고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내가 당선된 게 아니야. elected to get result. 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야.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뭐 전부 다 취임사를 다 하고 그 취임사가 대통령이 나갈 방향을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 이번에 그 대통령 취임사가 딱 30분이었습니다. 별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천천히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2025년 트럼프 취임사 2,879단어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지금 60회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근데 거기서 평균이 2,349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500단어 정도 조금 더 길었습니다. 가장 긴 대통령은 뭐 앞에 1800년대 대통령인데 8,460단어를 썼고 가장 짧은 사람은 135단어면은 한 5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한 3,000단어를 30분 만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대통령 연설문 중에서 우리한테 좀 의미가 있고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 부분만 이렇게 제가 발췌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설문은 우리가 골든에이지 연설문이라고 그러는데 첫 마디가 첫 마디에 여기 계시는 사람들 누구누구 쭉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문이 들어갔을 때 본문의 맨 앞이 지금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미국 언론들이 이번 연설을 골든 에이지 연설이다라고 하면 될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도 지금 미국의 황금 시대가 막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끝냈는데 아주 그 골든 에이지는 뭐 좋다는 뜻이죠. 잘 살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이런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 주요 부분만 볼 텐데 오늘은 미국의 황금 시대가 개막되는 날입니다. 번영하고 존경받는 나라,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나라, 더 이상 다른 나라가 미국을 악용해서 이득을 보는 일을 없게 할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이 요번 연설문에 30분 동안에 나라 이름이 딱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멕시코 나오고 파나마 나오고 중국이 나오는데 멕시코하고 파나마는 국가 이름으로 쓴 게 아니라 운하 이름, 만 이름으로 쓴 거예요. 걸프 오브 멕시코 나오죠. 근데 중국은 그냥 나라 이름으로 이제 조금 나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을 등쳐먹어가지고 이득을 보는 나라는 누구라고 쓰진 않았지만 중국이다. 예, 저는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중국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퍼스트로 만들겠다. 그리고 미국의 주권을 회복하겠다. 그 미국이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소린가? 주권 회복. 그리고 미국을 안전하게 하고 사법 정의의 확보. 자기는 사법부가 자기를 너무나도 괴롭혔다 이겁니다. 미국의 사법부가 자기를 범죄 취급하고 91건이나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사법 정의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 번영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Prosperous and free. 미국은 자유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강대국 미국을 건설하고 근데 미국을 더 큰 나라로 만들겠다. 더 큰 나라. 이게 지리적으로 더 큰 나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 강한 나라. 그리고 예외적인 미국. 미국은 좀 예외적이죠. 다른 나라랑.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 대부분의 나라는 언젠가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 한국 사람끼리 우리라고 하느냐? 할아버지가 같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역사가 같고 전통이 같고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생각이 같아서. 그런데 미국은 역사 문화 이런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예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한국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이 같아. 그래서 미국은 할아버지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손자가 같은 나라다라는 그런 다른 나라와 예외적인 특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더 강조해가지고 번영하는 자유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예외적인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치제도 이것이 지금 다 망가졌다. 그래서 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무능한 정부를 다 바꿔버리겠다. 왜 무능하냐? 단순한 위기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다. 그리고 국경도 못 막으면서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주제에 다른 나라 국경을 보호해 주겠다? 왜 우크라이나 가서 싸우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국민을 보호해 주겠다고 돈을 무한정 써? 원초적인 위기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미국하고서 트럼프가 생각한 것은 캘리포니아에 지금 산불 나가지고 집들 엄청나게 많이 탔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허리케인 불어가지고 그냥 뭐 다 엉망됐는데 지금도 엉망진창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 얘기가 이 순간부터 미국의 몰락은 이제 끝났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몰락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미국의 몰락은 오늘부로 중지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강조하는 건 국경이에요. 제가 옆에 그 나라 국자를 하나 크게 써놨는데 우리가 저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땅 위에 조그만 네모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땅 위에 사람이 서서 그 옆에 있는 걸 창과자인데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그 끝에 있는 큰 네모 이게 국경이라는 소리예요. 딱 막아놨죠.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 창 들고 지키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끝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네모가 없는 나라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국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경이 없는 게 나라냐 이런 뜻이죠. 네, 저 위에 있는 사진은 트럼프가 국경에 담을 쌌는데 담을 쌓던 것을 바이든이 다 부시고 저 쇠를 어디 뭐 팔아먹고 막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부서진 국경으로 그냥 수많은 불법 입국자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 밑에는 불법 입국자가 그냥 때려오는 거예요. 뭐 오면서 바이든 대통령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써갖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1,000만 명 이상이 왔는데 지금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2년 현재 미국 국민의 3.3% 정도가 그 100명 중 3명이 불법 입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마약범인지 뭐 무슨 테러리스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거를 전부 제대로 바꿔놓겠다라는 게 트럼프 생각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허리케인이 왔는데 몇 달 동안 저 사람들이 그 고치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 없대. 돈이 왜 없냐 했더니 그렇게 긴급히 구제할 수 있는 돈을 다른 데 다 썼습니다. 그 다른 데 누구한테 썼는데
바로 불법 이민 온 사람들한테 쓴 겁니다. 요 먼저 사진을 볼게요. 불법 이민 온 사람들을 호텔에서 재운다고 뉴욕에 있는 호텔인데 저거를 4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답니다. 불법 이민들 재우고 먹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미국의 베테랑이라는 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길에서 자고 있는데 불법 이민자를 호텔에서 자우냐? 지금 그 사진 제가 뭐 몇 개 구해본 건데 아미 베테랑 나는 육군 참전용사입니다. 홈리스 집이 없어요. 휴밀리에이티드 참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헝그리 배도 고픕니다. 그 옆에 있는 또 베테랑은 이렇게 썼죠. 똑같아요. 집이 없고 휴밀리에이티드 참 이렇게 창피 모욕을 당하고 sorry if I offend 내가 여러분을 좀 불쾌하게 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근데 보니까 불법 이민자들은 이렇게 뭐 1,000만 명이 와가지고 호텔에서 자는데 저 사람들은 길에서 저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숫자도 꽤 많더라고요. 집이 없는 베테랑, 집이 없는 참전용사가 32,880명이나 된다. 2024년 현재 이런 그 데이터를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문장이 저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고 그날 7월 13일 날 총알이 내 귀를 스쳐가고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는데 미국이 다시 정상적인 기독교 국가로 가겠다. 그래서 2025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하는 날을 리버레이션 데이, 우리나라로 치면 8.15예요. 8.15. 해방의 날입니다. 미국이 이제 다시 진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셔널 유니티, 우리 미국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행정명령을 오늘 자기가 내릴 거고 미국을 다시 완전히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식의 혁명이란 말을 썼습니다. Revolution of Common Sense. 여러분 그 사이에 미국이 상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남자가 갑자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 가도 되는 게 상식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여학생이 나 오늘 남자 같아 그래가지고 남자 화장실 가는 게 상식이냐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어제 그 사인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성은 여자와 남자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없다라는데 그것도 행정명령으로 내렸습니다. 불법 이민 근절하고 그리고 자기는 커맨더 인 치프 미국 대통령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총사령관입니다. 라는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지금 기독교적인 그 모든 행사지만은 뭐 미국 대통령 때는 항상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진솔하게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프랭클린 그레엄,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취임 선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번엔 말이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보통이 아니라 항상 1월 20일 날 하는데 1월 20일 날 날씨가 웬만큼 추워도 바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40년 만이래요. 40년 만에 그 건물 속에서 했습니다. 나는 건물 속에서 한 게 무슨 의미일까? 뭐 안전도 배려를 했을 거고 너무 혹한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40년 전에 미국 국회에서 취임식을 한 대통령이 레이간 대통령 2기입니다. 그때 그 레이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50개 주 중에서 49개를 이긴 정말 이런 압승이 없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 건물 속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은 소련을 붕괴시킨 그 바로 레이간 2기입니다. 트럼프가 저거를 모방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번에 중국을 붕괴시켜가지고 다시 미국 패권 시대를 만들 거야. 제2의 냉전을 끝낼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의미를 둔다면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미국 민주당 정부가 4년 동안 폭동을 일으킨 내란범이라고 이제 단죄를 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침범했다고 너네들이 민주주의의 성스러운 곳을 침범했다고 그런 것 아니야. 내가 그 민주주의의 성스러운 곳에서 오늘 지금 취임식을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임식 하자마자 가서 그때 국회의사당을 침범했던 민주당이 말할 때 침범했던 그 폭도들을 전부 무죄로 사면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레암 목사의 그 뭐 설교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미국이 그런 복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연설문 중에 특이한 거 또 보면은 부분별한 정부 지출을 이제 금하겠다. 미국의 자유주의 공화당 정부는 항상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국가 에너지 위기가 지난 4년이었는데 드릴 베이비 드릴 기름을 이제 마음껏 파냄으로써 저거를 이제 그 기름 문제를 해결하겠다. 미국이 기름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됩니다. 미국의 그 전기가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석유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데 미국이 석유를 파서 석유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공장의 전기값이 내려갑니다. 전기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모든 물건의 생산 원가가 아주 확 내려갑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은 지구 최대의 자연보유 국가다. 석유와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량을 완전히 자급한 나라는 지구에 아마도 미국 하나일 겁니다. 두 번째가 러시아쯤 될 거예요. 그렇게 기름도 있고 식량도 있는데 왜 우리가 물건도 못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느냐는 얘기죠. 전기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물건값이 확 내려가는데 왜 원가가 내려가니까 옛날에 그 4년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1기 할 때 45대 이때 그때 미국이 몇십 년 만에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연필. 그 연필이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물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몇십 년 전에 다 미제 연필 그 미국의 그 어른들이 미제 연필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중국제를 쓰다가 다시 자기네 거를 만들게 돼가지고 왜냐면은 공장의 전기값이 내려가니까 미국에서 연필을 만들더라도 중국에서 만든 걸 사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싸다.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이 참 감동받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린 뉴 딜. 뭐 지금 매일 뭐 그 공기가 어쩌고 뭐가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고 전기도 전부 다 무슨 뭐 이렇게 태양광 그거 해야 되고 그리고 풍력 발전해야 되고 이런 강제 조항 다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미국 바이든이 그냥 있었으면 뭐 2000 몇십 년까지는 미국 자동차에서는 전부 전기차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폐기 다 이제 합니다. 행정명령으로 다 폐기했어요. 미국 국민들은 원하는 차를 사세요.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공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전기하게 되면 중국만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뭐 이제도 여러 번 봤지만은 미국은 저렇게 석유나는 곳이 많습니다. 저기에 그 참 무한한 자원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본다면은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개발 가능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 그 외 모든 오펙 국가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석유가 더 많다. 난 저거 보고서 저 문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내가 내 스스로 저 책이 바로 Fueling Freedom이라는 그 미국 석유 산업에 관한 책인데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조셉 나이라는 저 사람은 민주당 그 학자예요. 미국은 200년 쓸 수 있는 석유와 100년 쓸 수 있는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조셉 나이 교수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 말을 하고서 얼마 있다가 로키 산맥에서 또 발견된 거예요. 쉐일이. 근데 그거는 2조 배럴 정도 있는 거로 발견이 됐는데 추정이 됐는데 2조 배럴은 미국이 혼자 쓰면 한 300년 쓸 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몇 년 쓸 석유가 있는 거예요. 500년 적어도.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석유가 많은데 왜 바이든은 이걸 못하게 했을까? 공해니까. 공해 산업이니까. 근데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 드릴. 다시 석유를 마음껏 파내겠다. 이제 앞으로 몇 달 후면은 그 효과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기름값이 확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때하고 바이든 때하고 기름값이 트럼프 때를 100으로 치면은 바이든 때는 14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38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니까 석유 사오는 것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년 비슷해요. 트럼프 때 사오는 석유값, 바이든 때 사오는 석유값 양은 같은데 바이든 때 1년에 50조 기름값이 1년에 50조씩 우리가 바이든 때문에 똑같은 기름을 썼는데 지난 4년 동안 200조 원을 더 썼다. 우리가 트럼프가 야 너네 한국 방위비 좀 올려줘.
방위비 말도 틀렸다고 그랬죠. 주한미군 주둔비용 좀 올려줘. 한국은 100억 달러 내야 돼. 100억 달러가 지금 14조입니다. 그런데 14조인데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아끼게 될 기름값이 50조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어느 대통령이 우리한테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네. 미국 제조업이 이렇게 망했는데 이거 다 살리겠다. 그러자 망한 노동자들이 트럼프 찍어갖고 대통령이 된 것이죠. 정말 그 로스트 벨트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연필도 미국이 만드는데 저거를 미국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뭐 연필이 대수라고 보세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뭐 연필 만들었다고 미제라고 이렇게 아주 과시하고 있습니다. USA 골드. 제가 저 연필을 사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한 자루씩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연필 만들었다고 이렇게 자랑한다고. 근데 저거는 미국 그 어른들한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저런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대한민국이 연필 제대로 못 만들었을 때 그 미제 연필 한 자루 얻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부러지지도 않고. 그런데 미국이 저거를 쭉 멕시코 뭐 중국 이런 데서 만들다가 트럼프 일기 때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저런 카바를 씌워가지고 물건을 팔았다는 그겁니다. 예, 트럼프가 그랬어요. 무역 체계를 개선하겠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같이 자유무역을 해야지 다른 나라가 반칙하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들이 미국 가정에 돈을 뜯어 부여하게 되었다. 나는 그 부유하게 된 다른 나라로부터 관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꿈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가족을 이루고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뭐 아주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국적으로 중산층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치면은 저런 사진들이 나올 정도로 그냥 소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 없었다. 연방정부가 반헌법적인 언론 자유, 미국이 언론의 자유를 너무 많이 제약을 하고 트럼프는 심지어는 그 트위터에서도 쫓겨났죠. 트위터뿐만 아니라 여러 그 소셜 그 네트워크 미디어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런 뭐 무역 수지 이것도 다 개선하겠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진짜 괜찮은 나라는 수입이 많은 나라입니다. 왜? 국민들이 못 만드는 좋은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사다가 여러분들 미국 가보면은 일제 자동차가 일본보다 쌉니다. 미국에서는 독일제 자동차가 독일보다 쌉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은 나라가 더 멋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 좋은 거는 다 수출했죠. 나쁜 거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근데 우리가 이제 괜찮아지는 나라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좋은 건 우리가 갖고 나머지 수출하고 그러는 거 되는데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오늘부로 미국에는 두 가지 성만 있게 됩니다. 여자와 남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 안 맞았다고 쫓겨난 군인들 다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미국 군인은 오로지 적을 무찌르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은 제 8년 전 얘기죠. 우리는 일찍이 세계가 보지 못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다시 건설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국제정치학이에요.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확실한 국제정치학이 이론이죠.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나의 자랑스러운 업적은 평화를 만드는 것.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니파이어로 역사의 기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쟁관, 평화관을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안 하려면은 뭐 타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지무지하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짐으로써 전쟁을 아예 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그 논리죠. 네, 여기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America is fulfilling our destiny as peacemaker. 평화를 만든 사람으로서의 그 운명.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한테 아부 떠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짐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저거는 손자병법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손자병법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 중에 최고야.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싸울 때마다 다 이기는 것은 그건 최고는 아니야. 아예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최고다. 그러려면은 더 막강해야 된다라는 그 철학입니다. 트럼프 중에서 이제 조금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혈압 올릴 만한 내용들입니다. 미국은 지구 최강의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나라의 위상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존경과 위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라는 국제 정치가 그런 것이죠. 파나마 운하. 우리는 그 운하를 파나마에게 주었습니다. 1달러 받고 줬습니다. 카터 대통령 때. 그런데 지금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올 것입니다. 뜻이 정확하죠?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파나마한테 줬는데 왜 그걸 중국이 운영을 하고 있지? 지난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가 X에다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썼습니다. 파나마 국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파나마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중국군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예. 왜 그게 중국이 가지고 있어? 저거 어떻게 가져오실 건데요? 외교로 가지고 오실 건가요? 군사력도 쓸 수 있나요? 예, 군사력도 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중국 군사력이 있으니까. 예,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을 다시 만들 겁니다. 가장 위대한 문명.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왜 문명 얘기를 하지? 제가 그 언젠가 최근에 미국은 서구 문명의 수호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유럽 문명이 이슬람 문명한테 깔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이슬람 문명한테 깔린 나라들을 전부 다 바꿔놓겠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문명으로서의 미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예, 지금 왜 파나마에 중국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중국군이 거기 있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그 그림입니다. 확장되는 미국. 지금 땅을 넓히겠다는 얘기를 트럼프가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돈도 늘리고 영토도 늘리고 도시도 늘리고 지평선 저 멀리까지 미국의 깃발을 지평선 저 멀리까지 미국의 깃발을 그리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화성에도 미국의 우주인이 가갖고 깃발을 꽂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화성에 저거는 지금 현재 미국만이 생각하는 아이디어인데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미국인들은 탐험가이다. 탐험가, 건설자, 개혁가, 그리고 파이어니어, 기업가, 그리고 프란티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미국 역사에서 프란티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나라가 커지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이 국경이 그냥 계속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프란티어라는 것은 미국 역사를 설명할 때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 프란티어가 없으면 미국도 없어지는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프란티어를 늘리는 그런 언급을 막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면서 사례를 재미있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트럼프가 복귀하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마르아 이글루 그린랜드 사겠다고 그랬죠. 마르아 라고가 트럼프의 별장 이름인데 저걸 이제 약간 비유한 겁니다. 마르아 이글루 그린랜드 사겠다. 아마 좀 미국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꾼 것도 행정명령에 포함됩니다. 저거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저기 걸프 오브 멕시코라고 원래 돼 있죠. 그 걸프 오브 멕시코에 그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걸프 오브 멕시코에 있는 석유를 개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공해가 많으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면 이름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꿔가지고 개발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작년 초에 8년 정도면은 우리가 화성에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근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가 나사보다 더 기술도 좋고 능력이 좋습니다. 이게 민간 산업이 국유 산업을 앞설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이런 사례가 되는 거죠. 과거 정권을 이제 바이든 정권을 막 비난했습니다. 너무나 걔네들이 못해갖고 미국이 suffered greatly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 그런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욱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다. 더 좋은 미국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The future is ours. 미래는 우리 것입니다. And our golden age has just begun. 그리고 우리의 황금 시대는 방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예, 참 그 아주 의미심장한 연설인데 30분짜리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연설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얘기를 했는데 뭐 국제 정치 나라 이름은 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전체 내용이 중국의 도전을 확실하게 제압할 것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국제적인 메시지를 주는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이 이제 커지는 나라죠. 맨 1776년에 동부의 조그만 열세주가 뭐 커져가지고 미국 대륙을 다 차지했고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 역사에 프란티어라는 개념 없이 미국 역사 설명이 안 된다라는 정말 아주 그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들도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프란티어가 없으면 미국이 없다는 얘기인데 트럼프가 프란티어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그 저는 이 소감을 받았습니다. 예, 트럼프가 지금 캐나다도 가져가고 싶고 그린랜드, 파나마 전부 사고 싶어요.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죠. 저는 저것을 트럼프가 이제 미국은 패권국이지만은 그래도 항상 2등한테 쩔쩔매고 살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제 그런 일 없이 혼자 진짜 로마 제국이 되고 싶어한다. 완전 패권을 지향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트럼프의 취임사를 보면서 갑자기 그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티오도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미국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대통령입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본토를 다 48개 주를 다 장악을 하고. 그래서 세계에다가 미국의 힘을 보여준다고 그 Great White Fleet 배에다가 흰색을 칠해가지고 앞에다가 백색 함대라는 대함대를 만들어서 저것이 1년 이상 시간을 거쳐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세계를 돌면서 우리 미국이 이제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을 이제 힘으로 과시했는데 바로 트럼프의 그 취임사를 보고서 테오도 루즈벨트 그 당시에 그 느낌이 든 그 역사 공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거는 취임사는 아니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밤에 파티를 미국 워싱턴 곳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특히 백악관에서 하는 파티를 코맨더 인 치프 볼이라는 건 이제 무도회죠. 총사령관 무도회. 그거 할 때 갑자기 저 사람이 트럼프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불러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러고서 그 여기 미군 사령관한테 김정은은 잘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기가 사령관으로서 한국이라는 특정 그 국가를 지목해가지고 저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 미 8군 마크죠. 이렇게 빨간 그 뭐 네이크로바 같은 거. 거기 미군 사령관이 대통령한테 대통령 당선을 축하시키고 축하하고 취임을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얘기는 다 빼고 말 잘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뭐 정치적으로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저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동맹을 잘하면은 미국은 자기 대전략, 트럼프의 대전략, 중국을 제압하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요번에 그 트럼프 백악관의 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 올라온 트럼프의 정책들이에요. 뭐 여기 있는데 크게 네 개인데 그 네 개만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 Make America Safe Again. 이민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해가지고 미국을 안전한 나라로 다시 만들겠다. 두 번째, Make America Affordable and Energy Dominant Again. 미국 국민들이 먹고 살기 편한 나라로 만들고 에너지가 그 미국이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다시 에너지를 지배하는 국가로 만들겠다. 뭐 경제가 다 좋아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 Drain the Swamp.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가 썩었는데 그 썩은 물에 있는 그 미국의 그 낡은 정치가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스왑프, 워싱턴을 스왑프라고 그러죠. 늪이란 뜻입니다. 늪에 있는 썩은 정치가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늪을 말려버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Bring back American values. 미국의 값어치가 뭡니까? 이게 여자 남자 외에 다른 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을 다시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거가 백악관 트럼프 취임한 날 첫 번째 올라온 그 정책 브리핑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한 4장 정도 딱 됐는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세계의 스타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도 바뀌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뭐 대단히 중요하죠. 트럼프의 세계 대전략이 우리의 대전략 통일 전략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미국 상황을 보고 또 우리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 등등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뭐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